안녕하세요. 이긴부동산 위닝포인트의 김씨 이씨입니다. 이게 최근에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제 기고객 중에 한갑 넘으시고 이제 거의 칠순 다 돼 가시는 고객분이 계세요. 고객분이 계신데 은퇴는 하셨어요? 예, 은퇴하셨죠. 은퇴하셨고 공무원이셨는데 은퇴하셨고 네. 그분이 이제 문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불러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이제 뭐 김씨 뭐 이제 땡땡땡 분양 받으면 네. 투자 금액의 연 10% 준다고 하는데 12%까지 수익을 고정적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때? 라고 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딱 듣자마자 호텔이구나. 네. 호텔이구나. 그것도 그렇고 딱 네. 아까도 은퇴했나를 여쭤본 게 네네. 이제 은퇴하시고 이 고정적인 인컴이 없는 분들이 이제 네네.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이제 굉장히 찾아보시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찾으세요. 네, 로망이시죠, 그거 로망이시기 때문에 네. 수익형 찾다 보니까 이거를 보셨던 거예요. 이걸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제 기고객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일을 저지르시기 전에 문의를 그래도 다행히 하셨던 거예요. 이게 원래 오늘 말씀드려야 했던 거 지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문의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소송을 해야 되냐, 그렇죠. 소송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반수고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부동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1위 이거 꼭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면은 네. 수익형을 찾고 있다 주변에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절대로 이건 하지 말으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한 방에 훅 가는 부동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1위 지금 보이시죠? 네, 수익형 호텔입니다. 수익형 호텔. 수익형 호텔이란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아주 예전부터 한 2012년? 13년? 그쯤 돼요. 네. 2012년도 중국인 네. 관광객들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유커라고 하죠. 유커. 그쵸 네.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막 제주도나 강원도 뭐 인천 뭐 카지노 근처 뭐 복합 리조트 뭐 관광 호재 많은 곳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분양 엄청나게 했었어요. 아마 이 광고를 TV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TV에는 올라갈 수가 없고 신문 지명 광고로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좀 연배 많으신 분들, 그렇죠. 연배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당하시는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고요. 이게 시행사가 투자자에게 호텔 객실,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고 위탁 운영사가 호텔을 운영해서 네. 호텔 그러니까 발생한 수익을 분양받은 투자자와 네. 그 운영사하고 나눠 갖는 네. 그런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구조적인 것만 보더라도 투자자는 굉장히 호구되는 진짜 완전 말 그대로 그렇죠. 호구가 되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창조 경제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창조경이 네. 그런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적으로는 뭐 구조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구조만 봐도 그런데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게 그냥 구조만 보더라도 저는 그냥 딱 호구되는 그걸로 보거든요. 잘 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은 투자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분양을 이제 받으시잖아요. 네. 잔금 전까지는 시행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는 이제 위탁 운영사를 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자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게 요거 이제 반대로 제가 네. 하나 더 짚어드리면 네네. 요게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건실한 시행사라고 한다면 네네. 요 이제 금융회사에도 이제 보증을 해주고 그런 네네. 이제 투명한 구조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투자자한테 분양 대금을 받고 위탁 계약은 투자자하고 운영사가 맺어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위탁 의뢰를 하고 위탁 계약은 투자자하고 운영사 간의 이제 책임인 거고 또 중도금 대출도 중간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이제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꼽아 주셨는데 네네. 거의 이제 분양 이제 하잖아요. 네네. 시행사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행사가 맞습니다. 시행사가 맞고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뭐 이것저것 돌려주죠. 그렇죠. 근데 이것저것 돌려주면서 네. 한 1년 길게는 한 2년까지 해주는 시행사도 있어요. 그러고 네. 나서 위탁 운영사한테 넘기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고정적인 확정 그 수익률이 네. 나올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법이 많이 바뀌어서 네. 많이 바뀐 건데 시행사는 투자자에게 분양을 해서 네. 분양 마진을 챙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위탁 운영자도 시행사가 정해줍니다. 네.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운영사를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분양을 받으면 잔금 전까지 시행사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잔금 후에는 위탁 운영사가 운영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네. 즉 잔금 후에 수익이 나더라도 그렇죠. 위탁 운영사가 돈을 먼저 만지고 나눠주는 네. 투자자들은 만질 수 없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이 전혀 1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1도.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좀 광고 뜸해지긴 했는데 이 씨가 아까 잠깐 봤죠? 네네.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연락을 받고 나서 빨리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이제 문의가 또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이제 분양 호텔 불법 아닌가요? 이건 왜 생긴 건가요? 네.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게 한때 이게 중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중국 관광객 유커라고 이 씨가 말을 해줬는데 네. 급증했었던데 2012년인가 13년도에 정부가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이게 규제를 풀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굉장히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관광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도 이게 수익형 관광 호텔 꽤 많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 그렇죠. 여기 네. 보시면 서울에도 한 3,007. 네. 이 씨가 굉장히 좋은 자료화면을. 네. 인천, 네. 서울, 인천, 강원, 부산, 제주. 이게 네. 관광.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제일 많고 피해 사례도 제일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저금리 당시 때 저금리 경제 기조 속에 있었잖아요. 네, 그 네. 서브프라임 네. 사태 이제 기억들 하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경제 기조가 계속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따라갔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당시 이제 뭐 모든 부동산 종목이고 모든 금융 상품들도 똑같이 이제 고금리를 했었는데 네. 특히 이제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10%, 네. 그래서 막 낮게는 8%? 처음에는 15%도 있었다고 해요. 15% 맞아요. 15%, 20%도 있었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고수익으로 광고로 해서 네. 여기서 더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이게 대출을 받게 되면은 네. 대출을 빼게 되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을. 그래서 그렇죠. 수익률을 측정을 하는데 네. 얘는 분양가 그냥 통째로 분양가 통째로 수익률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수익이 더 나는 구조였죠. 네. 그거에 굉장히 다들 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은행 금리가 1%대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2013년도에 지금 이 씨가 자료 준비한 거에도 보시면 제주도 요거는 보시면은 2016년도 자료예요. 네, 그래도 이제 16년도 자료지만 제주를 보시면은 어마무시하죠. 네. 2013년도 이제 제주도도 이제 분양 신고가 800실이었는데 네. 3년 만에 2016년도에요. 네. 네, 16년도에 4,400실. 지금 보시다시피 8,615호. 네. 8,615호. 언제 저렇게 지었나 몰라요. 미친 거지. 네. 네. 그렇게 제주도가 이제 제주도까지 중심적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네. 퍼져 나갔던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수익형 부동산 이제 호텔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네. 이 씨가 사진 정말 이 씨 같은데? 맨 왼쪽? 아니 여기 책 들고 있는 사람? 여기. 이게 일단 이게 수익형 부동산 호텔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유가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투자에 아는 게 없어요.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했던 게 부동산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는 그 방송이었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는 게 전혀 없었고 그렇죠. 제가 이것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수익형 분양 호텔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유 중에 가장 몇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첫 번째가 네. 위탁 운영사가 운영 및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이 수익을 나눠 갖는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네.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두 번째는 주택 임대업의 경우 직접 관리를 해야 하며 네. 공실의 유형과 세입자와 갈등 리스크가 있지만 분양 호텔은 수익만 분배받으면 된다. 세 번째, 주택에 비해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여기서도 훅가십니다. 진짜 주택에 비해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끼면 수익률이 20%까지 20%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다인데 여기서 가장 현혹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죠. 그렇죠. 관리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네. 그리고 뭐 세입자 관련해 가지고 뭐 문제, 뭐 유지 보수 뭐 이런 없고. 문제도 없고. 네, 그렇죠. 네. 뭐 세입자하고 분쟁도 없고. 그렇죠. 네. 가장 그래도 심한 게 수익률에서 다 한 방에 가시는 거예요. 수익률에서. 이게 3, 4억 정도 투자하면 대략 한 방 5개에서 7개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한 방 하나당 3천? 그렇죠. 5천, 많으면 5천? 네. 그 정도 가죠. 그리고 요게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이제 그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요게 종합부동산세에도 안 들어가요. 요게 예, 그 세금도 취득세, 취득세만 이제 해당이 되고 요게 이제 관광업으로 되기 때문에 관광업을 이제 좀 부응하는 저기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동산세도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 4억 정도의 방 한 5개, 7개 네. 정도 이제 받아버리고 1년에 네, 수익에 대한 부가세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나오는데, 당연히 네. 나오죠. 근데 당연히 그 정도 3, 4억 정도 들어가면은 방 5개에서 한 7개 정도 받으면은 대략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네, 그렇죠.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낸다. 네. 그래서 뭐 은퇴하신 분들이 특히 문이 정말 많았었어요. 네. 근데 문이 정말 많았었는데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이래서 혹 해서 했다가 훅. 그렇죠. 네. 이거는 뭐 혹 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도 이제 피해 사례 많이 이제 들었을 때 하나로 갔다가 아들 명의, 본인 명의, 와이프 명의 한 3개를 계약. 왜냐면 대출을 땡기면 그렇죠. 한 채 값으로 나누어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렇지.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네, 세네 개씩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뭐 이제 호텔도 있었고 이게 지식산업센터 사태도 또 있었는데. 아 그것도 네, 약간 이제 수익형 성공 부동산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네.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팩트가 네. 아무런 노력 없이 엄청난 수익을 얻어 간다는 건데 네.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합니까? 있으면 해야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이게 좀 방송을 요걸로 이제 하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요. 단 한 1% 뭐 단 0.1%라도 성공한 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거를 분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왜냐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진짜 확실한 내가 납득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 그거가 뭐 설령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만 돈 벌면 되니까. 난 반대세. 이런 거.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단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치 성공한데 내가 봐도 없어. 한 군데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수익형 저기 분양형 호텔 성공 사례 해가지고 검색을 열심히 해보시면 공통적으로 한 호텔만 딱 나옵니다. 언급 못합니까? 이거는 좀 언급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언론사 작업이라든지 약간 광고성으로 계속 그런 미디어를 노출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성공은 아니네요. 확실한 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사례가 있나 했다가 역시 이게 광고인 것 같다. 약간 그렇게 엘사? 롯데 아닙니다. 네, 엘사 아니에요. 엘사 아니에요. 네. 하여간 지금 엘사 말씀드리고 롯데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롯데 아닙니다. 자 이제 수익형 호텔의 이제 문제점만 이제 따박따박 한번 찍어볼게요. 왜 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냐면은 첫 번째로 허위 과장 광고가 진짜 다 대부분이에요. 네. 정말 대부분이에요. 정말 대부분이고 한 99% 과장 광고라 보시면 되고 강조하는 게 저렴한 투자 금액과 초고수익률. 이거 허위 광고입니다. 진짜 허위 광고예요. 여기서 수익률 10% 넘기기 위해서는 호텔 객실 있잖아요. 네. 점유율이 계산을 해보면은 점유율이 한 90% 이상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네. 이게 평균 이제 객실 이제 10%를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익률 10%를 받으시려면은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은 객실 점유율이 90%에 육박을 해야 됩니다. 90%. 근데 우리나라 호텔 평균 객실 점유율이 60%예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네. 아이고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점유율이. 네, 여기 이제 가동률 수익이 이제 나와. 그렇죠, 그렇죠. 보이시죠? 네, 요거 이제 80% 이상이 계속 이제 객실이 돌아야. 그렇죠. 네, 10%가 나오네. 10.5%. 네. 내가 이렇게 그건 나오는 90%가 아니라 80%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 씨가 또 자료 좋은 걸로 아, 준비하셔가지고. 요거는 16년도 당시라 그래도-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요 기준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80%로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호텔 평균 점유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60%, 3.3% 저기 보이시죠? 그렇죠. 네, 3.3%. 이렇게 훅 떨어지게 돼요. 훅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팍 간 거죠. 팍 간 거고 이게 60%도 대단한 건데 네. 90% 이제 80% 이상 되는 곳들이 해외 유명 호텔 몇 곳 정말 전 세계에서 네.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네. 잔금을 치르는 즉시 네. 기가 막힌 거 준비했네. 네. 여기. 예, 잔금을 치르는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고 첫 1년 수익금 아니면 6개월 수익금을 정산해준다고 조건을 무조건 걸어요. 그렇죠. 6개월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 거의 다 합니다. 이거 어디를 가셔도 다 합니다. 네. 이거 투자자분들이 잔금 치르시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들 실수익 빼고 네. 그렇게 1년 조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 정도까지 그렇죠. 하는 시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약간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시행사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1년, 2년 뒤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그 위탁 운영사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모든 분들이 이제 이게 시행사하고 이 관계를 유지 못할 거 뻔히 알고 있어가지고 시행사에서는 네. 그만큼만 하고 자기들 이제 분양한 거. 왜냐면 운영사도 수익을 그만큼 못 내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운영사도 잘 보시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그 계약하러 가시면은 다 알만한, 근데 결국에는 준공할 때쯤 되면은 이게 계속 바뀌죠. 네.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정작에는 정말 운영하는 데는 정말 못하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곳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기사화 됐는데, 이 분양 호텔 운영사가 자본금 10,000원짜리 운영사가 있어요. 나도 낼까? 괜찮은데. 뭐 지금 있는 현금으로 한 3개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3만 원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리고. 네. 그리고 정말 대다수의 수익형 분일 계약서에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다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고 보장기간 등에서도 분명히 적혀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형 분양 호텔 계약서에는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투자자분들이 유리한 조건이 정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하는 거 아니야. 듣기만 하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고실비용이에요.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건데, 위탁 운영회사 계약할 때와 준공 후 다른 경우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건 당연히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공사가 네.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네, 항상 허다해요. 항상 허다하고, 이게 그리고 잘 된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잘 된다고 치자고요. 네. 잘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리 안 해도 되는 편리함, 뭐 관리가 이게 편리함 때문에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탁 운영사가 잘 된다고 치자고요. 그렇죠. 운영사가 있는데 그거 뭐 운영자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것만 살짝 바꿔서 변종으로 계속 지금까지 하고 나와요. 있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아까도 이 씨가 또 하나 그래서 보여주는데 지금 계약서 문제를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아니다. 무슨 뭐 몇 프로 담보를 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어서 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지분도 다 나눠서 나간다. 네, 그런 거를 계속 세부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없고 모르시는 분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봤을 때도 성공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없지. 네. 성공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성공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달나라 이런데. 네, 안드로메다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99%가 망해요 이거.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없는
이제 성공 사례도 흔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흔히 찾을 수 없는 성공을 하려고 여기에 뛰어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보죠, 바보. 예. 그거를 지금까지 잊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딱 두 개야. 지금 찾아보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얘기를 설파하시는 분들, 변호사분들, 날 찾아와. 왜 찾아오래? 내가 해결해 주마. 소송? 이거는 근데 판례를 잘 찾아보시면은 그렇죠. 되겠지만 또 있죠. 예, 네. 판례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산 사람도 잘못이고요, 판 사람도 잘못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호텔이라면은 네. 그냥 조정을 해줘요, 수익률을. 음, 굉장히 근데 다운되면 아까 3.3% 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자 영혼까지 끌어모으신 이자가 분들이면은 연 4% 정도 이상은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답도 없고. 그러면 마이너스. 그렇죠. 네. 대부분이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해서 99%가 그래서 한 방에 저희가 제목까지 그렇게 정해드렸잖아요. 한 방의 효과는 네. 방법은 또 있네요. 어떻게요? 그 직접 들어가서 살면 돼요. 호텔에? 네. 근데 60일밖에 못 산대잖아. 많이 사는 것도 아니지.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점거하는 거라고. 예, 예. 그럼 얘네가 소송 걸면 어떻게 돼? 그걸 안 받으면 되지. 수익률? 수익률을 안 받으면 돼. 아, 그거 그렇게 방법이 왜 있어요? 개인권이 내 거니까. 개별 등기 해줬잖아. 아, 개별 등기 해줘도 또 계약서에 또 그거 걸고 분명히 딴지 걸 텐데. 그렇죠. 계약서에 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진짜 거의 한 99%가 그렇고요. 네. 오늘 어떻게 준비한 내용은 다 요거까지 하셨나요? 네네, 저는 다 했고요. 제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위로 꼽았죠.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 이거는 성공 사례가 없어요. 이 씨가 분명히 말씀했었고 진짜 성공 사례 자체가 없고, 이거 정말 한 방에 훅 가세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의심을 의심하셔야죠. 하시고 네. 예, 보셔야 돼요. 하여간 네. 절대로 하시면 훅 갑니다. 네. 수익형. 형 호텔, 분양형 호텔은 지금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주변에 수익형을 찾으시는데 이걸 찾고 있다. 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시길 바랍니다. 자, 도시락으로 때려서 때려야지. 기절시켜서 이건 기절시켜도 돼. 네. 그러면은 시간 지나서 고맙다고 그럴 거야. 기절시켜줘서. 소송 당하는 거 아니고? 소송당하면 그 호텔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시간 지나서 확인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긴 부동산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분양형 호텔 절대 하지 말자. 제발 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 감사합니다.